지난 7월 아기 애플이들의 부화 소식을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이 작은 아이들이 움직이는 모습과 심장이 뛰는 것을 함께 보여드렸죠. 그런 애플이가 이만큼 컸습니다. 어후, 너무 큰 모습에 당황하셨죠? 아무래도 3개월이란 시간이 지났으니 아이들도 애플의 특징을 전부 가지게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입이 너무 작아서 먹는 모습을 관찰하기도 힘들었었죠. 덩치가 커진 지금은 굳이 카메라로 확인하지 않아도 입을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뭐 거침없어요. 진짜 막 수면 밖으로까지 나와서 먹을 게 있나 없나 하며 돌아가는 정도로 과감해졌지 뭐예요. 오랜만에 아이들이 모인 모습을 보기 위해 먹이를 투척해봅니다. 아니 무슨 건들지도 않았는데 같이 떨어지는 녀석도 있네요.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내려온 녀석도 있습니다. 눈치가 빠른 친구들입니다. 근처에 있던 아이들은 하나 둘 몰려들어 밥을 먹기 시작했지만 멀리 있는 아이들에겐 아직 소식이 전해지지 않았나 봅니다.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 잠을 자고 있는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조금의 시간이 흐르고 동네 잔치 규모의 파티가 열렸습니다. 상당수의 애플이들이 모였고 이제 막 소식을 접해 도착하는 친구도 있고 체리새우들과 격리통 밖에선 새우와 오토싱도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애플이들이 모인 것을 자세히 보면 색이 다른 친구들을 볼 수 있습니다. 원래의 애플은 노란색이 대표적인 색상이죠. 하지만 이곳엔 흰 껍질의 애플이들도 보입니다. 아마도 흰색의 인자가 섞인 알을 들고 왔었나 봅니다. 샛노란 아이들은 귀엽고 하얀 아이들은 처음 보는 색상이라 신기하기만 하네요. 하얀 아이들도 제법 많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죠? 기존의 아가들은 이보다 많았는데 격리통 안에서의 숫자가 뭔가 적어 보이죠? 다 이유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큰 애플이들은 수면 너머로 나가 격리통을 탈출해 이곳저곳을 누빌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몇 마리가 격리통을 탈출하고 바깥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수초관리 생물로 달팽이를 두지 않는 편인데요. 지금은 어쩔 수 없어서 내버려 두고 있습니다. 혹시 모르죠? 제가 싫어하는 걸 관리해줄지 말이에요. 하지만 이런 식의 탈출만 있진 않았어요. 간혹 수조 밖으로 탈출한 애플이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애플이가 살고 있는 수조 바로 밑에서 떨어진 애플이의 흔적을 발견했어요. 이 친구는 아마도 탈출했다가 물이 있는 곳을 발견하지 못하여 말라 죽은 것으로 보입니다. 개중 몇 마리는 안시 수조에서 찌꺼기를 담당해줬으면 해서 2~3마리 정도를 넣어뒀습니다. 한 2달 전인가 친구에게 선물로 3마리를 줬거든요. 친구는 그 3마리를 각각 다른 수조로 보냈는데 그중 한 수조에서 유독 크게 자란 아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보니까 찌꺼기가 보이는 곳에서 늘 상주하다시피 입질을 한다는데 그 덕에 500원 동전 이상의 크기까지 성장했다고 합니다. 저희 애들도 그만큼 성장하지 못했는데 대단하더라고요. 겉보다도 똥밭에서 저만큼 성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놀랐습니다. 아까 던져뒀던 먹이를 빠르게 재생한 영상입니다. 별 의미 없는 내용이라 삭제하려고 했는데 보다보니 유목이 움직이길래 뭔가 싶어서 자세히 들여다봤는데요. 본 애플이 한 마리가 유목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대체 그들의 한계는 어디인가? 나중에는 다같이 모여서 밥도 먹고 힘자랑도 하고 그러더군요. 애플이들도 귀엽고 저는 토싱이들이 밑에 매달려서 첩첩거리는 모습이 제일 귀여웠습니다. 자, 애플이들의 근황은 이 정도로 보고요. 또 2주의 쿨타임이 돌아 부화한 골라미의 체어를 보겠습니다. 산란 주기가 약 2주로 짧은 텀을 지닌 골든볼 라미레지. 이번에도 알을 낳고 대부분의 아이들이 부화에 성공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브란 슈림프를 급여했는데 생각보다 먹이 반응이 저조하여 필살기를 주문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작은 미생물은 집신벌레라 불리는 인프조리아입니다. 배양 키트를 받고 부화시킬 시간이 없어서 마침 부화가 완료된 제품을 팔길래 주문했습니다. 얼마나 작은지는 10원짜리 동전과 비교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짜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고서는 육안으로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브란 슈림프도 마침 부화를 끝마쳤기 때문에 아이들의 반응을 살피고자 한번 줘봤습니다. 엔젤피쉬의 치어와 상당히 흡사한 모습이지만 개체의 크기는 조금 더 작기 때문에 브란 슈림프를 원활히 잘 먹지 못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 입에 먹는 아이는 거의 없고요. 대체로 몇 번의 실패 끝에 먹더군요. 이마저도 극소수이고 대부분의 아이들이 먹지 못하는 것을 확인하곤 집신벌레를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히 보면 하얗고 기다란 게 움직이고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집신벌레입니다.
이렇게 자신들의 입 크기에 맞는 먹이를 줘도 별 반응이 없는 아이들을 보곤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감이 잡히질 않더군요. 브라인 슈림프는 죽은 개체가 많긴 했지만 그래도 살아있는 개체도 제법 많았는데 입질을 하지 않았고 집신벌레는 워낙에 작다 보니 먹긴 하는지 확인할 방도가 없었습니다. 엔젤피쉬 치어는 정말이지 적극적인 반응을 보였는데요. 골라미 치어는 그 어떤 먹이를 줘도 생존율이 떨어지는 모습만 보이니 이제는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받아둔 아가들 중에 살아남는 개체는 분명 있을 것이고 그 아가들을 무탈히 잘 성장시키고 다음에 받는 아가를 최종으로 삼는데 이때는 삶은 계란의 노른자를 줘볼 계획입니다. 계속 실패하는 방법을 굳이 쓸 필요는 없으니까 노른자와 혹시나 하는 인프조리아를 대기시키는 등의 만반의 준비를 하고 아기들을 맞이해보도록 하죠. 애프리들은 진짜 똥통에다 던져놔도 잘 사는 애들이라 큰 걱정은 없습니다. 부디 2회차의 산란 안에 성공적으로 먹이 순치가 이루어지길 바라며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산책이었습니다.